예, 안녕하십니까. 12월 6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조금 전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이모 씨, 검찰 수사를 받다 숨진 이모 씨에 대한 발인이 있었습니다. 발인이 있고 난 다음에 이낙연 대표가 SNS 글에 이 사람아 왜 영정 속에 있나, 이제 고향으로 돌려보내드리겠다. 20년 동안 같이 정치 역정을 해오면서 살갑게 대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추모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요즘 제 유튜브 댓글을 보면 많은 분들이 과거 그 운동권에 잇따르는 분신, 자살, 그 부분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서 저와 기억을 같이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1991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김지아 시인이 조선일보에 하루 아주 대형 칼럼이 게재가 됩니다. 김지아 시인이 쓴 글, 제목이 죽음의 굿판을 당장 걷어치워라 라는 내용으로, 그 당시에 격렬했던 그 운동권 내에 그 자살에 대해서 이 세상 어떠한 가치보다도 생명을 앞설 수는 없다라는 논리로 아주 길이가 긴 장문의 글이었죠. 칼럼이었는데, 죽음의 굿판을 당장 걷어치워라 라는 칼럼을 써서 굉장히 반향을 불러일으켰죠. 그 다음에 김지아 시인은 또 운동권으로부터 변절자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 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짧은 기간에 학생을 비롯해서 분신, 투신이 11명이었습니다. 사회가 극도로 공포로 몰아넣었던 부분이죠. 이 분신, 투신 부분이 잇따랐던 부분인데요, 운동권에서. 당시에 소문도 흉흉했습니다. 분신할 사람이 이 순서를 정해가지고 정해져 있다느니, 추첨으로 사람을 뽑는다느니,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는 박원순 시장의 일이 있었고요. 또 윤미향 민주당 의원의 그 위안부 모금에 대한 그 횡령 부분에 대한, 또 윤미향의 그 최측근이 또 이런 선택을 했죠. 또 그 전으로 올라가면요, 울산 송철호 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해서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청와대에 당시 근무하고 있던 직원이 그 키맨이었죠. 숨졌습니다. 또 스스로 이런 선택을 했는데, 그래서인가요? 그 당시에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사건, 그 사건의 피해자죠. 김기현 현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입니다. 지금 4선의 국회의원을 했고 당시에 울산시장이었고, 당시에 제가 옆에서 많이 지켜볼 수 있어서 보았는데요. 그 송철호 시장이 후보로 나와서 그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나중에 드러났지만 청와대 7개 팀이 나서서 청와대 전체가 나선 거죠. 지금 송철호 선거 지원을 위해서 김기현 측, 김기현과 지인, 김기현 친인척, 비리 혐의를 언론에 터뜨리면서 압수수색하고 난리를 피웠죠. 그래도 그 상황에서 선거에서 이겨보겠다고 최선을 다하다가 결국 떨어졌죠. 그래서 그 뒤에 법적 소송을 통해서 자기는 무죄를 받고 혐의를 벗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당시에 선거 개입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하면서 이제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게 되자, 아시다시피 지금 추미애가 나와서 그 수사를 뭉개버렸죠. 그 수사팀을 완전히 전국으로 해체시켜버렸습니다. 그 일이 있은 탓인지 김기현 의원이 이번 이 이낙연 측근의 죽음에 대해서 가장 큰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그것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기 전에, 당시 지방선거에서 부산, 울산, 경남 시장도지사를 모두 민주당이 석권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부산, 울산, 경남의 분위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인 만큼 부산, 울산, 경남은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해야 된다, 다 승리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정부나 당이나 어마어마한 지원이 이루어졌죠, 선거에서. 말씀드린 대로 울산시장은 송철호에게 김기현 시장이, 당시 시장이 패했고, 경남에서는 김경수에게 김태호가 패했죠. 부산시장은 오거돈에게 서병수 지금 현 의원이 그 당시에 패했죠. 그래서 모든 민주당이 석권을 했는데, 지금은
송철호는 이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이 걸려 있고 재판 중이고요. 재판이 지금 뭐 10개월 가까이 진행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도 제대로 안 되니까요. 김경수는 드루킹 사건에 개입이 되고 있고요. 오거돈은 성추행 혐의로 시장에서 사퇴해서 내년 4월에 보궐선거가 치러지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리한 것에는 꼭 결과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김기현 시장이 이낙연 이 측근의 죽음의 의혹을 직접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SNS상을 통해서 자신이 이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자신의 선거 개입, 그 청와대 전체 선거 개입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개입을 앞장서서 했고요. 뭐 7개 팀이 개입을 했는데 그 조국이 민정수석일 때입니다. 그 당시에 그 수석실에서 백운우 밑에 있던 그 팀원이 자살을 했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바람에 지금 많은 정보들이 묻힌 것처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김기현 의원은 어떻게 해서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 각종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이렇게 연이어 죽어나가고 있느냐. 죽음으로 침묵을 강요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이번 이낙연 그 측근 부실장님의 죽음은 너무 억울한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 남을 위해서 감옥까지 가면서 도왔는데 결국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으니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이낙연 대표님 과연 진실은 무엇입니까? 76만 원 옵티머스로부터 받았다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은 김기현 의원의 얘기입니다. 사람이 먼저라더니 사람 죽이기가 먼저 아니냐 이렇게 물으면서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핵폭탄급 물증이 드러났기에 꼬리 끊기를 바라는 권력에 의해 죽음을 강요당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상식적인 의혹이죠. 김기현 의원은 또 문재인 정권의 사람들은 살아있는 권력인 자신들을 향해 법의 칼날이 들어오면 수사 담당자, 검찰을 찍어 누르든지 좌천시키든지 하고 다급해지면 관계인물을 죽음으로 내몰아 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했습니다. 아까도 쭉 예를 들었다시피 여러 건이 있었죠.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도대체 이 문재인 정권 실세들은 얼마나 많은 불법과 비리를 저질렀기에 현 정권 출범 이후 권력형 비리 의혹에 연루된 그 많은 사람들이 줄줄이 죽어 나가고 있느냐 이렇게 말을 맺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또 박원순, 많은 그 죽음들이 미화되고 정치적으로 이용이 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요, 가족의 그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가족이 그 금품을 수수했다라는 의혹이 당시 검찰에서 수사로 나왔을 때 일주일 전쯤이었을 겁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나를 버려달라고 했죠. 그 다음에 유서에서 원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정치로 이용하지 말라라는 말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세월호를 정치에 이용하고 박원순을 정치에 이용하고 박원순이 숨졌을 때 서울시장으로 한다고 해서 대대적으로 5만 명이 참여하게 만들고요. 코로나 사태인데도 박원순은 참 맑은 사람이었느니 추모가 잇따랐습니다. 더 이어서 웃지 못할 일은요. 박원순은 저렇게 죽는데 똑같이 성추행 혐의로 한 사람은 감옥 가 있죠. 아니죠. 또 한 사람은 수사를 받고 있죠. 오거돈. 그건 왜 안 죽느냐는 이야기도 나왔죠. 참 우스개 이야기입니다. 웃자고 하는 그냥 이야기입니다. 씁쓸하게. 이런 일들을 이렇게 풀어가는 부분. 다행히 윤석열 총장이 복귀하자마자 이런 일이 터져서 자기는 언론에 난 걸 보고 이제 늦게야 알고 난 뒤에 검찰의 과잉 수사가 있었는지 서울중앙지검의 이승윤 검사장에서 지금 한 일 아닙니까? 철저히 조사하라. 그 조사하면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건의 진실이 뭔지 도대체 옵티머스와 이낙연이 어떻게까지 관계가 되어 있는지 옵티머스 라임에 이재명은 또 어떻게 관계가 되어 있는지 이참에 이걸 밝힐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라임 옵티머스 사건 그 자체는
추미애가 인사팀을 다 해체시켜버리고 또 수사 지휘권으로 윤석열을 배제시켜버리고 해서 지금 수사가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 건을 계기로 해서라도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이제는 더 이상 죽음으로 진실을 덮는 시대는 지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국민 소득이 3만 불을 넘고 선진국으로 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면 이게 선진국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 선진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 우리나라에도 국세청이나 이런 일부 공무원들이 뇌물 사건이 일어나면 누가 다 덮어쓰고 이런 일들을 벌이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은 정말 후진국의 표본이다. 나라를 거꾸로 되돌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외신들이 지금 많이 보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나라의 한 정권이 지금 검찰총장 쫓아내기에, 찍어내기에 정권이 매달리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외신에서. 우리가 그런 외신들을 흔히 다른 나라를 보면 그 후진국 보듯이 하지 않습니까? 부정부패가 만연한 나라들. 제가 어느 나라, 필리핀이나 예를 들지 않아도요.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 후보 1위로 꼽히고 다음 정권을 맡을 사람으로 지금 꼽히고 있는 건요. 이게 정상입니까? 나라를 되돌리고 있습니다. 김지아 시인의 1991년 조선일보의 그 칼럼 제목이 죽음의 굿판을 당장 걷어치워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